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새벽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소식들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상심과 두려움과 짜증과 공포,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막 믹스돼 있어요. 상당히 좀 우울합니다. 우울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멘탈 관리 잘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릴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다들 경기 침체 온다고 호들갑 떠는데 경기 침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쉽게 오는 것도 아닌 건데, 단순히 뭐 지표 보고 온다 안 온다 그 예측이 안 됩니다. 주가 예측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경기 침체까지 다 예측을 하겠어요. 너무 휘둘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내려놓으면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더라고요. 실망을 여러분 줄이고 싶다면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걸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기대하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불안감을 줄이고 싶죠. 불안감. 그럼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야.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불안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두려움을 줄이고 싶다. 그럼 뭐냐? 이 집착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집착. 자꾸 집착을 하니까 두렵죠. 두려움을 줄이고 싶다. 지금 당장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막 화를 줄이고 싶죠. 화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럼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후회를 줄이고 싶다. 그럼 완벽하려는 그런 충동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꼭 명심하세요. 이 주식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멘탈 관리가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삼성전자 많이 빠졌죠. 4.2%나 빠졌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이었죠. 야, 진짜 이런 거 두세 번 왔다 하면은 그냥 멘탈 깨질 거예요. 진짜 저도 오랜만에 이런 걸 보네요.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CPU 전문 기업 인텔에 따라붙은 수지가 뭐냐? 오랜 기간 동안 반도체 제왕이었어. 제왕이었는데 사람들은 PC를 살 때 브랜드보다는 인텔 인사이드, 이 스티커를 봤죠. 인텔 인사이드. TV에서 광고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시가총액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1일날 인텔 시가총액이 1236억 6천만 달러입니다. 예전에 싸구려 CPU 기업이라고 얕잡아본 그 AMD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참 웃깁니다. 옛날에 이제 CPU 하면은 AMD는 진짜 말 그대로 싸구려였는데 이제 오히려 AMD가 더 낫다는 거죠. 급기야 인텔은 이날 장 마감 후에 연 실적 설명에서 전체 직원의 약 15% 15,000명 해고하고 투자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6년 이후로 8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인데 이날 시간의 거래에서 인텔 주가는 어제 보니까 막 엄청 빠졌죠. 주가가 막 계속 빠지는 거야. 막 20%씩 이상. 도대체 인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인텔의 실적 설명의 그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어요. 팻 겔싱어 CEO는 실적이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겔싱어 와봐야 헛방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불러들인 자체가 큰 실수였어. 내가 볼 때는. 아니 왜 능력 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회사를 완전 조져놨잖아요. 참 깝깝합니다. 2분기 매출 128억 3천만 달러 1년 전보다 줄었고 순이익은 14억 8,100만 달러 흑자에서 16억 1천만 달러 적자로 떨어졌습니다. 이 역량을 쏟아부은 데이터 센터 AI 쪽 파트 쪽에 그 매출 30억 5천만 달러도 기대 이하였어요. 인텔은 올해 설비 투자를 연초 대비 20% 줄여서 250억에서 270억 달러로 낮췄고 겔싱어 CEO는 그 AI의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AMD는 2분기에 순이익이 881%나 늘었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인텔의 경쟁력이 그 약화된 근본 원인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뭐냐? 기술의 주도권을 놓쳤다. 2013년에 그 취임한 재무통 CEO 브라이언 크러제니치가
엔지니어들한테 원가 절감과 단기 성과를 요구를 했어요. PC 산업 성장률이 꺾인 2016년에 12,000명을 해고합니다. 인텔에서 쫓겨난 엔지니어들이 이제 경쟁사로 옮겨가요. 기술 주도권보다 사업의 효율화를 앞세우는 경영 방침은 CFO 출신인 CEO인 밥 스완 재임 기간 때까지 이어집니다. 계속 골로 가는 거야, 기업이. 인텔이 단기 성과를 따지던 그 시기에는 AMD는 그 MIT 출신의 엔지니어 리사스죠. 이 아줌마를 불러들이는 거야, CEO로. 불러들였습니다. 수 CEO는 MIT 박사가 하버드 MBA 밑에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기술 경영의 고삐를 쪼입니다. 10년 전에 한 자리 쓰였던 AMD의 서버용 CPU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24% 뛰었고, 인텔 점유율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기술에 대한 그 과신도 인텔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인이에요. 인텔은 2019년까지 14나노미터 공정으로 CPU를 제조하면서도 인텔의 그 14나노 공정이 대만의 TSMC나 삼성의 7나노 공정보다도 낫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14나노 공정을 사골 국물처럼 너무 오래 우려먹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참 발전이 없어요. AMD는 이 점을 파고들었고 TSMC에다 칩 생산을 맡긴 뒤에 이 최첨단 공정에서 만든 제품이라면서 인텔 고객을 하나둘 빼왔어요. 인텔이 21년에 10나노 공정에서 양산을 시작했는데 이미 많은 고객을 잃었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파운드리 진출도 패착이라는 평가가 있고, 인텔은 21년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고 공장 건설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이 역량이 분산되다 보니 오히려 주력 산업이 이제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파운드리 분야 적자는 최소 2년에서 3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약이 쉽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던데, CPU 설계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가 엔지니어 출신의 결승이가 21년 CEO로 취임한 뒤 기술 주도권을 되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밀어주는 팀 아메리카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텔 참 힘들 것 같네요. 당분간 갤싱어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뺏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뭔가 엔비디아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좀 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주식으로 벌었던 돈 연기처럼 다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반도체 전망 좋다고 했는데 매수 시작했는데 결국 사니까 고점이었다. 고점이었다. 미국발 리세션 공포가 아시아 주요 반도체 주식들을 덮쳐버렸는데요. 여러분들 전날에 봤잖아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 막 지수가 막 7%, 8%씩 막 폭락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진짜 울고 싶죠. 경기도나 국면에서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지 대한 의구심도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근데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장난질 하는 것 같아요. 막 개미들이 팔겠습니까? 대부분도 세력들이 파는 거지, 기관들이. 어제도 보니까 반도체 투톱인 삼성과 하이닉스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코스피 시가총액 1등인 삼성이 전날보다 4% 넘게 빠졌잖아요. 79,600원에 마감을 했고 한 달여 만에 다시 7만 전자 갑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0조 9천억으로 줄었습니다. 개인들이 이날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방어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이닉스도 전날 대비 10.4% 내려서 173만 3,200원에 거래 마쳤고, 2011년 8월 18일 이후 최대 하락률입니다. 하루 시가총액 감소 분만 14조 6,300원에 달했고,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선 최근 열흘 동안 2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하이닉스는 AI 열풍이 올라타다 보면서 지난달 주가가 24만 원을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했는데, 그 수요의 둔화와 주가의 고점 등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28% 넘게 흘러내려 버렸어요. 반도체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도 막 9.3% 정도 빠져가지고 국내 반도체 그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거죠. 이렇게 일본과 대만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의 팔자가 이제 몰립니다.
이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 일렉트론이 12% 하락을 했고요. 레이저테크, 어드반테스트 역시 8%대 하락세입니다. 일단은 미국 경제의 감속 우려에 향후 엔화 강세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서 실적이 감소할 거라는 불안감이 맞물리다 보니까 패닉 매도 장세가 벌어졌다. 패닉 셀링. 하여튼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도 TSMC도 한 6%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대만 증시를 막 짓누르는 거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반도체 등 대미 수출주의 약재로 그리고 하반기 수출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기나 기업 실적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급격하게 빠지면은 나중에 또 오르게 될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여튼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라. 말씀하시고 너무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은 갖고 있지 않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 멘탈 관리 잘 하십시오. 멘탈 관리 잘하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만쌤은 이걸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무덥네요. 무덥고 습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세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